네, 안녕하십니까. 검빛 경마팬 여러분. 자, 오늘은 혈통 분석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비카를 했었고, 두 번째로 매니피,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각광받는 포리스트 캠프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자리에는 혈통 분석 전문가 강태성 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태성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방송을 할 계획이었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포리스트 캠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리스트 캠프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카, 매니피 못지않은 그런 자마들의 성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자마로 서울에서는 천은 자, 저번에 1800m도 선행으로 1순하면서 우승을 했던 그 천은이 있고요. 자, 부경에서는 극강의 선행마라고 할 수 있는 드림타워. 지금 이게 찍는 게 2월 20일 월요일인데 어제 그러니까 2월 19일 일요경마 부경경주에서 선행을 못 나서고도 아주 근성 있는 걸음으로 1500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지금 올해 3세마 3강경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경부대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뚜렷이 경부대로가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은은 브리더스컵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또 이번에도 이 부경마필들한테 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 드림타워 부경마필의 이 드림타워가 좀 경부대로하고 한번 나설 수 있는 마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딱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반수 이상 처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이 마필의 성장 속도 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뭐 전개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절정의 기량을 올라가더라도 경부대로 한테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부대로가 워낙에 세니까 네. 이제 하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서울 마필 중에 이제 53조의 김문가 마방의 비바켓 네. 이 마필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자질을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이제 과연 부경 마필들과의 대결에서 어떨지 하여튼 올해도 이 부경 마필들이 좀 우세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주로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로가 틀려서 뭐 직선거리가 길어서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 마필들과 이 서울 마필들 경주하는 경주 방식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지지 좁혀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 부경 마필이 센 이유는 실전을 통해서 마필들이 계속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좀 경주 방식이 빠르게 스타트를 나와서 자리를 잡고 그걸 유지하고 가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 이런 게임인데 부경은 그 페이스 기수들이 그 페이스 감각에 대한 게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경주들이 좀 하이 페이스로 흐르면서 정말 힘 좋고 뚝심 있는 놈들이 입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좀 하이 페이스로 흐르면서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뎌지고 바닥에서 오는 추임마들이 입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 추임마는 정말 어쩌다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케이스인데 부경은 뭐 늦바라고도 한참 뒤에 있던 말들이 라스트에서 역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보면 이 워낙에 이 마필들이 하이 페이스로 단련을 하다 보니까 서울 마필들이 그 페이스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경 마필들이 좀 세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이페이스를 소화해서 무너졌다. 물론 그 경기에서 무너졌지만은 그 다음 경기에서 적응력이 쌓이면서 또 더 계속해서 마필이 발전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이 부산과 서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마리 매니피, 비카, 포리스트 캠프 요 세 마필이 국내 시스말에서 이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자, 매니피나 비카 같은 경우는 좀 우수한, 그러니까 선대부터 좀 우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아주 좀 A급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제 포리스트는 과연 어떠한 성향의 마필인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리스트 캠프의 현역 시절에 성적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11번 경주에 나섰는데 2세 때 성적을 올려준 것 빼고는 이렇다 할 성적을 자체를 내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 4번의 우승 그 중에서 G2 우승은 한 번 있는데 그게 아마 델마 퓨처리티 경주였습니다. 이게 G2 우승인데 이게 2세 때 경주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렇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일단 이 DI 수치가 5.0, CD가 1.0 이 수치 자체만 보더라도 이 스프린트적 경향이 강했고 또 그 경주에서만 또 그 단거리 경주에만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또 자마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데뷔하는 자마들 보면 스피드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다. 혈통표 자체 그러니까 저기 포레스트 캠프의 혈통표 자체에서 스피드는 상당히 농후하게 녹아 있습니다. 조석성과. 예, 그러니까 서울 포리스트 캠프 자마 중에 서울을 대표하는 천운도 전형적인 선행마고 뭐 3세마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전형적인 선행마고 드림타워는 이 천운, 이 빠른 천운을 제끼면서 선행을 나간 마필이니까 두 마필 다 정말 초반 스피드는 정말 발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뭐 현역 성적은 좀 그렇지 좀 별로였는데 이렇게 지금 자마들이 잘 뛰는 이유가 그러면 좀 이 마필이 이제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혈통이 네. 좀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혈통 위주로 이렇게 온 시스말인가요? 일단 이 포레스트 캠프가 미국 현역 시절 교배료가 25,000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주 성적이 이 정도면 그 정도 교배료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포레스트 캠프의 시스말로서의 능력은 미국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수입됐을 때 한국 농가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것. 그렇다면 혈통표상으로 지금 부마가 데퓨티 미니스터인데 이 마필의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아니면은 이 모계 쪽에서도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북의 라인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포레스트 캠프의 북의 라인은 뭐 한국 현대 경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노던 댄스 계열입니다. 이 노던 댄스 계열 많은 계열들이 퍼져나가죠. 노던 댄스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캐나다에 남아서 캐나다 자체에서 숙성된 계열이 이 바이스 리젠트 계열입니다. 이 바이스 리젠트 계열 일단 뭐 딱 하나만 얘기하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1년 연속 캐나다 리딩 사이어였습니다. 이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초특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말입니다. 일단 이 특징은 노던 댄스의 기질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성격을 많이 물려받았고 그리고 탁월한 스피드 요런 그리고 이 잘 발달된 후구 아무래도 후구가 발달되면 키킹력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후구 요거는 이 바이스 리젠트의 자마인 데피티 미니스터한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바이스 리젠트 혈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캐나다 숙성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건친 교배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노던데스 계열이 퍼져 나갔는데 건친 교배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 자체는 이 노던댄스, 바이스 리젠트, 노던댄스 라인 외에 그 외의 라인들 혈통에는 많은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외의 라인들은 캐나다 특유의 혈통이기 때문에 건친 교배는 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혈통입니다. 이런 것은 포리스트 캠프 역시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리스트 캠프 역시 근교 개수가 0.0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친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부마인 데퓨티 미니스터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피드가 탁월하다. 탁월한 스피드. 이것은 거의 자마들한테도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그런 이런 탁월한 스피드는 이 포리스트 캠프 또한 뭐 완전히 오롯이 물려받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노던데스 라인 특유의 근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이 데퓨티 미니스터는 훌륭한 경주마였으며 또 훌륭한 시스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 데피티 미니스트의 장점은 앞말들 상당히 유능한, 그러니까 세계 경마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유능한 앞말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일단 미국 앞말 경주 상관마인 오픈마인드를 비롯해서 고폴완드, 키프힐, 클리어 맨데이트 등등 많은 앞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말 우선, 그러니까 대표 자마에서 안마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이 포레스트 캠프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데피티 미니스트 또한 이 많은 혈맥이 있습니다. 이 데피티 미니스트의 자마들이 많은 수가 시스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레스트 캠프를 비롯해서 오섬 어게인, 데피티 커맨더, 터치 골드, 데 헤어, 야로브레, 솔트레이커, 프렌치 데피티, 실버 데피티, 뭐 한국에서는 큐리아 레기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이런 마필들의 자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데피티 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캐나다 숙성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나라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단 동떨어져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데피티 미니스트 계열은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오픈마인드도 수입해갖고 뭐 토요 시애틀, 데헤어 이런 마필들을 수입을 해갔지만 아쉽게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일본은 거의 큰 경주가 잔디주로에서 열리는데 이 잔디주로의 약점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솔직히 대헤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시 실패를 하고 호주로 역수출됐지만 지금 또 뭐 여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준 것만 보면은 이 잔디주로 적성의 실패이지 이 마필의 뭐 어떤 혈통적 기대치의 실패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데피티 미니스트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는 오섬 어게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오섬 어게인의 자마 교배료가 5만 불이 넘기 때문에 이 자마들이 한국에 수입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로 한두 정도 한 dun가 두 dun가 들어온 것 같은데 수입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거의 뭐 속된 말로 대세라고 할 수 있고 이 오섬 어게인이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오섬 어게인 자마 중에 최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마필이 게임온 듀드입니다. 그러니까 산타아니타 핸디캡에서 우승하고 작년 11월 달에 열린 브리더스컵 클래식 경마계 올림픽이고 경마계에서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브리드스컵 클래식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이 2착을 차지했는데 이 게임온 듀드의 모마가 월들리 플레저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녹음 목장에서 수입을 했는데 수입하면서 이제 포이마로 수입이 됐죠. 마초우노 자마와 그리고 이제 마초우노 자마가 탄생하고 볼포니오가 격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마초우노 자마는 이제 곧 경주로의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 자마는 진짜 관심 깊게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녹음 목장에서 이제 이번에 작년 10월달에 일본에서 실수말을 두두로 수입을 했거든요. 이걸 카페나 마이너 실렉트 이 과정에서 이 월들리 플레저가 일본어로 역수출되는 논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이 월들리 플레저는 일본 거 마사 말혈통 사이트에 번식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들리 플레저가 마초우노하고 교배해서 생산된 자마는 내년에 뛰나요? 그다음에 볼포니하고 이 세면은 올해 나올 수 올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나오겠고 볼포니하고 한 건 이제 내년에 나오겠네. 요 마초우노 자마는 정말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섬 어게인 자마가 지금 한국에서 뛰고 있는 마필이 없는데 이 혈통 보다 보면 외조부가 오섬 어게인 마필들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외조부입니다. 하여튼 오섬 어게인은 한마디로 데피티 미니스트 자마들 중에 대세. 그 대세 빼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어떤 스피드만 타고난 스피드감을 물려주는 혈통 자체만 놓고 본다면 프렌치 데피티라든가 아니면 포리스트 캠프, 데 헤어 이런 마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의 라인을 살펴보면 포레스트 캠프의 북의 라인도 훌륭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목의 라인은 거의 뭐 환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린스 길로, 프린스 존, 스피커 존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 라인은 지금은 좀 많이 싸그라졌어요. 싸그라졌는데 한때 이 북미, 미국과 유럽, 저기 캐나다를 주름 잡았던 그런 혈통이 되겠습니다. 일단 프린스 길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딩 사이어를 2회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점도 대단하지만 이게 그거보다 더 대단한 점은 미국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 8회, 영국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 2회, 즉 외접으로서는 탁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린스 길로의 이런 외적으로서의 탁월함은 그의 아들인 프린스 존도 미국 리딩 브로드메어 사이어 사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프린스 존의 아들 스피커 존,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 캠프의 외정조부가 되죠. 스피커 존도 미국 리딩 브로드메어 사이에 1회를 지내면서 그런 이 외접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은 그대로 이 포레스트 캠프한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북의 라인도 상당히 우수한데 목의 라인은 뭐 우수함을 떠나서 엑설런트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시절에 성적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배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면서 네. 이제 자마들을 쭉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포리스트 캠프의 그 자마들이 이제 뭐 경마에 주는 미국이니까 미국 내에서의 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었나요? 일단 이거 저기 모계혈통부터 좀 더 하고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 존까지 이어질 때는 저기 북의 라인의 혈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적성, 쉽게 말하는 거리적성 그건 좀 없는 여지가 있는데 그 말부터 클래식 디스턴스까지 장거리까지 아우르는 혈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피커 존의 아들 때, 그러니까 홀드 유얼 페이스, 그러니까 포리스트 캠프의 부마까지 이어지면서 스피커 존의 그 츤데레로부터 내려왔던 그 탁월함은 이 스피커 존의 끝으로 그 밑으로는 많이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홀드 유얼 페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그렇게 뭐 석시스 이스프레스, 무가타티, 미도 레이크 뭐 이런 마필들을 배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최면치를 했고 그리고 미국 리딩 브로드메어 사이에도 52회 랭커되면서 어느 정도 이어받았지만 그 선대만큼의 탁월함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홀리오 피스에 오면서 발현되었던 점이 거리적성이 짧아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한 조숙성을 또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 그런 게 이 스피커 존과 스피커 외정조부와 외조부의 그 단절된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조숙성은 이 포리스트 캠프한테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 2세 때부터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어떤 상당히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음에도 이 포리스트 캠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모마의 나빠 때문입니다. 나빠. 현역 시절 8승 그 위에다 블랙타입 우승은 이래. 그러니까 경주마라서는 지극히 평범한 경주마였습니다. 평범 그 자체 아니면 평범보다 조금 밑수준 그 정도였는데 종빈마로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빠가 생산한 자마들은 3두의 그레이드 우승 자마들도 배출하였고 이 그동안 교배한 내역들을 보면 AP, 인디 등등 아주 특급 시스말들과 교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나빠의 혈통적 가치를 미국 자체에서 높게 평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이 라빠의 장점이라면 이 노던 댄서, 미스터 프로스펙터, 리보, 턴트, 시애터셀로 현대의 모든 혈맥을 아우를 수 있는 높은 친화성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통과의 친화성 그리고 빠른 조수성 그리고 조수성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조수성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경주력 저하가 빨리 찾아온다는 점, 그런 점 그리고 이 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건 마일과 클래식 디스턴스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이제 조금 스프린터적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모든 그 영향력에서 포리스트 캠프 또한 자유롭지 못하고 그걸 또 숙명처럼 안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앞서서 질문드렸던 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의 미국 내 성적 거기서 뭐 발군의 마필들이
있었나요? 일단 총 476두가 생산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476두가 생산이 되었고 경주에 나선 것은 373두입니다. 그리고 우승한 자마들은 293두. 그러니까 출전한 자마들의 우승 비율은 평균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한 자마들은 우승을 했다는 거는 일단 그 자마들이 밥벌이는 했다, 밥값은 했다. 그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블랙타이거 우승만은 19도, 그러니까 한 4%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수자마 배출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이상의 성적은 내준 케이스인데 대형 뚜렷하게 걸출한 녀석은 걸출한 능력만은 배출하죠. 배출률이 상당히 적다. 예. 그러니까 AEI가 생애 AEI가 1.20이니까 1.0이 평균이죠. 네. 1.2형이니까는 평균 이상이었다. 평균 이상이었는데 강력한 마필 생산력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의 미국 내 개통과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통대 성적. 일단 포리스트 캠프 같은 경우 지금 이 표가 마사에서 2010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 두수가 아까 제가 479두가 생산됐다고 했죠. 여기는 383두인데 5세대 첫 세대부터 5세대까지 그것을 통계로 낸 겁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 116두가 생산이 됐고 노던 댄스 계열이 56두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116도 미스터 프로스펙트 116두가 출전을 하였지만 수득 상금은 390만 달러죠. 네. 노던 댄스 계열은 56두밖에 출전을 하지, 그러니까 56두 생산에 45두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32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반수 출전했는데 총 자마들이 벌어들인 상금은 비슷하다. 이 말 자체는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의 결합이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은 거리 적성을 보완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마가 장거리 2,400m죠. 장거리 혈통에서 우승마를 봤을 때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본다면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이 이런 어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장거리적 거리터 수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자체만 보면 짧은 마일러입니다. 거리 적성 자체는. 근데 다른 곳에서 물려받은 장거리 적성이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주고 스포트해주는 역할이 강하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장거리 혈통을 밑에 물려주는 그런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 결합은 했지만 포리스트 캠프 자체가 거리 적성이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미흡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라인은 이 고네스트 라인. 고네스트 라인은 앞으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노던 댄스 라인과의 교배인데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 평균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노던 댄스 라인 중에서 아이스캐페이드 라인과의 결합해서 이 포리스트 캠프가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하였습니다. 총 4두가 생산이 되었는데 이 4두 모두 우승을 하였고 그리고 이 개통 간 AEI 그러니까 아이스캐페이드와 포리스트 캠프 간의 AEI가 2.49로 뭐 아주 놀라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마들과의 결합해서 아주 좋은 자마들을 생산하였다. 이 말은 이 마사회 입장에서도 좀 고무적인 거는 앞으로 이 비카의 자마들과의 암말들 있죠. 비카 자마 암말들과의 교배에서도 이 포레스트 캠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블러싱 거름과의 결합입니다. 사실 블러싱 거름과의 결합에서 그렇게 자마들의 지금 12두가 됐고 출전 9두가 했는데 자마들 성적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뭐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던 댄스 라인과 이 블러싱 거름 간의 이런 그동안의 전통적 친화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마필과도 앞으로 좋은 걸출한 녀석이
한두 녀석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블러싱 그룹 라인의 대표적인 시스말은 아무래도 더 그름 이즈 레드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더 그름 이즈 레드가 탁월한 순말 우승이었습니다. 괜찮은 안말들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마로는 하롱베이가 만약에 포리스트 캠프와 결합을 하면 좋은 자마가 생성되지 않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액턴 파크와 결합을 했던데 포리스트 캠프하고도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려주시죠, 목장 측에. 대처 목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은 이게 이 마사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한국 국내 출전한 자마들 있죠. 자마들의 개통단 성적입니다. 밑에 다음 편은 여기서도 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미스터 프로스펙터 노던 댄서 이 두 라인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뭐 SI 수치가 1.74잖아요. 그리고 COM 꼼시죠. 꼼시 수치가 1.01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SI 수치는 전에도 제가 첫 방송했을 때 얘기했는데 CI 수치거든요. 상대 지수입니다. 상대 지수고 꼼시는 AEI 평균 상금 수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 상금 수득 상금 지수는 1.06 평균이다. 한국 경주마 평균이다. 근데 상대 수치, 그러니까 SI 수치가 1.74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암말들이 포레스트 캠프하고 결합을 안 하고 다른 시스말과 결합했을 때 더 높은 상금을 벌어들였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포리스트 캠프한테 상당히 좋은 노던 댄스 계열의 CMR이 제공됐다. 그렇지만 성적은 거기에 대한 도출된 결과는 썩 고무적이진 않다. 그건 미스터 프로스펙트 9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15에 0.75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미스터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은 1.74, 1.10이고 노던 댄스 라인은 1.15, 0.75입니다. 정정할게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뭐 반대 조금 틀린 점은 미국에서는 프로스펙트 라인이 조금 성적이 미흡하고 노던 댄서 계가 좀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노던 댄스 계열이 바뀌었다. 이거는 한국에서 뭐 노던 댄스 계열과 잘 맞았다기보다는 노던 댄스 계열의 안말들이 좀 떨어졌다.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과 좀 떨어졌다. 수준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이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은 맨 밑에 나오죠. SI가 1.60이고 1.03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마들이 평균밖에 활약을 못했어요. 좋은 시야말들이 제공이 됐는데도 평균밖에 활약이 못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당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포리스트 캠프가 성산 농가한테 외면을 받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의 경매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제 한국 경매가 마을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경매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체형과 앞말이 어떠냐, 그리고 어릴 때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목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경매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포리스트 캠프가 생산 농가들이 외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검증된 생각은 아니지만 시순마, 그러니까 자마들의 거리 적성은 아무래도 부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마의 그 짧은 거리 적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모계 라인에 속된 말로 생지랄을 떨어도 짧은 거리 적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적성 자체는 부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체형 같은 경우는 앞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씨앗말이 제공됐단 말은 앞말들이 생산한 자마들의 체형이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 경매가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동안의 이 포리스트 캠프의 사랑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1세대 마필들이 이제 뭐 천은 드림타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올해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성적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향방이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좀 조숙형 특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빼어난 성적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워낙에 데뷔전 때부터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우승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는 프리스트 캠프도 맨유피 비카 못지않게 성공을 했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 조숙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마필이 4세대고 5세대고 하면은 좀 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선천적인 한계 거리적성이 짧다. 물론 이제 이 자마들이 어떤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거리적성이 길어진 자마들도 분명히 생산이 될 거고 그런 자마들이 좋은 성적을 내어줄 겁니다. 대표적인 자마가 천원이고 그 외에는 뭐 짧은 스프린트적 특성을 가진 마필들이 많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포리스트 캠프가 왜 사람들이 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데뷔했을 때 입상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러니까 우승 비율이. 그리고 우승한 놈들이 엑셀런트한 모습으로 우승을 해버립니다. 단거리에서 기록 자체가 네. 너무 엑셀런트하고 뭐 대차 뭐 이런 거 성적 자체가 워낙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아 세다는 이 착시 현상이 더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은 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그런 영향 또 이 생산 농가들이 포리스트 캠프를 찾아가는 이유가 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뭐 팔 때 경매할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도 뭐 2세마 시즌, 그러니까 3세 초반 엑셀런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 중에서 그 짧은 거리 적성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마필들 보면은 분명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마필들, 뭐 진영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이런 포리스트 캠프의 숙명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천원이나 드림타워 이런 마필들은 뭐 1800 거리까지는 무난하게 적응을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천은 드림타워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 부경의 대표 자마 말고 이 외에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 신의 마필을 뽑자면 저는 일단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샌드짱이라는 마필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6조 김양선 마방의 마필이죠. 전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샌드짱이란 마필의 앞으로 과연 이 단거리를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 그건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1400 이하의 거리에서는 엑셀런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짝꿍이란 마필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챔피언 마필이 그 부경 마필이죠. 예, 통합 부부사 마필인데 요 마필은 조금 조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마필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마필. 그리고 그 벨리브리 플레잉 폴리티스를 생산한 그 폴리티커 블러프와 이 포리스트 캠프가 교배해서 탄생한 글로벌 밸리 네. 육조 홍대 음악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필이 좀 관심이 많아요. 이 일반 팬들도 워낙에 이 벨리브리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게 워낙에 컸기 때문에 좀 잘 뛰지 않을까. 그러니까 폴리라는 그 목의 형제만은 철저한 실패로 지금 끝나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밸리인데 아직까지는 큰 걸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좀 어떻게? 그 벨리버리가 주는 그런 강렬한 포스를 거의 한 50%는 폴리가 까먹었고 나머지 한 20%를 이 글로벌 밸리가 까먹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참 관심이 많고 혈통표만 놓고 딱 본다면은 흠잡을 데 없는 마필이에요. 솔직히 벨리버리보다 혈통 자체는 애가 더 나아요. 뛰어나다. 더 나은데 최근 뭐 두 번은 5천만 기록하고 있어서 아, 왜 저러지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몇 번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혈통표 배합 자체는 상당한 수준의 배합입니다. 그 이제 뭐 3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힘이 어느 시점에서 차느냐 그게 해서 저는
폴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워낙에 못 뛰어가지고 천놈은 아직 힘이 덜 차서 그렇구나 했는데 좀 힘이 차고 남을 만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너무나 지금 걸음이 약간의 지금 경주 때마다 변화는 조금씩 오더라고요. 근데 천놈 이제 벨리블의 반의 반 정도는 띄워주겠다 이런 느낌이 와줘야 되는데 영 그 말은 좀 실패로 끝난 것 같고 글로벌 밸리를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세마 중에서는 그나마 기대가 되는 마필이 나이온 아일랜드 자마 통합 챔피언과 저기 뭐죠? 거기 전형제 마필입니다. 네. 나이온 아일랜드 자마와 파워팩 자마인 파워 캠프 네. 두 마필은 이세 마필 중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유일한 장점이죠. 별로 내세울 거 없는 경마 현실에서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3세든 4세든 5세든 꾸준히 경주에 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힘이 늦게 차는 마필 솔직히 3세라고 힘이 다 찼다. 성장이 끝났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4세 넘어서 6세 이러면서 해춘을 하면서 뭐 엑셀런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 특히 일본에 많습니다.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마에서는 뭐 못 뛰더라도 꾸준히 경주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진마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뛰어넘는 뭐 해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게 한국 경마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일본에서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연도 대표마 후보 중에 8살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예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주마들은 포기를 않고 또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속 개선을 시키면서 가면은 8살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이것을 새삼 느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스타일과 달리 경주 체계 자체가 어떻게 등급제랄까요? 군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의 점수가 따야 올라가니까 사실 뭐 마주 입장에서 좀 못 뛰더라도 내가 뭐 관리비 계속 내면서 이 마필이 잘 뛸 가능성이 있으면은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 뭐 강제로 너 못 뛰니까 너 퇴사시켜라 이런 케이스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 제도가 마주 입장에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유일한 장점 같아요. 자, 이상으로 혈통 분석 세 번째 시간 포리스트 캠프에 대한 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마들이 이제 7월 휴장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좀 스트레스 받는 경마가 아니라 좀 즐겁게 즐기는 경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